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전 자기 몸을 스스로 완전히 녹여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딱딱한 껍질도 익숙하게 움직이던 다리도 그 어떤 형태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그저 아름다운 성장의 비유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번데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훨씬 낯설고 어쩌면 더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무너짐을 지나야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자연의 방식은 우리에게 어딘가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려니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녹이고 있는 중은 아닐까요?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는 순간 스스로 분비한 효소로 자기 몸의 거의 모든 조직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눈도, 다리도, 근육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몇 개의 세포 덩어리뿐이라고 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한 취약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애벌레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뿐 나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해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름길은 없다고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져 본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사실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도 아닌 시간, 그 액체 상태로 며칠을 보내야 하는 그 공백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엇으로도 정의되지 않는 그 순간은 어쩌면 존재 전체가 하나의 질문표가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보기엔 그저 멈춰있는 껍질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공백이 있지 않던가요? 익숙했던 역할이 사라지고 다음에 무엇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실직이나 이별, 큰 병을 지나는 순간처럼 말이죠. 그 시간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도 아닌 존재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큰 상실이나 이별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이전의 나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낯선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꿈을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마치 번데기 속 애벌레처럼 형태 없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예전의 습관도 예전의 계획도 더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낯설게 느껴지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른 털고 일어나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순간을 빨리 지나가야 할 고통으로만 여기지만 어쩌면 이 흔들림이야말로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재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을 흔들고 있는 그 상실은 혹시 무언가를 완전히 녹여내고 있는 중은 아닐까요?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1932년 저서 필로소피에서 죽음과 고통, 투쟁과 죄책감처럼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한계 상황과 마주할 때 비로소 인간이 일상의 습관적인 삶을 멈추고 진짜 실제와 마주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질문들이 이 순간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온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이 순간을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실현의 문턱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번데기가 스스로를 해체하는 순간처럼 우리도 한계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 상황 앞에 서 계신가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찾아오는 불안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죽음 불안이라 부르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불안은 때로 밤늦은 시간,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마주하는 대신 아예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쪽을 택하기도 하죠. 바쁘게 사는 것으로, 혹은 애써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면한 불안은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철학자 하이데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27년 존재와 시간에서 그는 죽음을 존재를 향한 죽음이라 표현하며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존재할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과 불안이 우리를 진짜 내게로 이끄는 것, 이 둘은 어쩌면 같은 감정의 서로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의미 찾기라는 책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강제수용소라는 가장 참혹한 한계 상황을 직접 겪으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다름 아닌 고통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합니다.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누군가는 완전히 무너졌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이유를 붙잡고 있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의미는 누군가 대신 정해줄 수 없고 오직 각자에게 유일무이한 방식으로만 발견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애벌레를 녹여내는 효소처럼 우리의 고통도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고통은 어떤 의미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는 분명 그 속으로 들어가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이 폭풍이라는 것의 의미다.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해체된 애벌레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듯이 우리도 삶의 폭풍을 지나고 나면 예전의 나로 완전히 되돌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흉터도 있고 이전에는 몰랐던 단단함도 함께 남아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잃어버림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폭풍이 남기고 간 그 다른 나는 어쩌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거나 더 깊어진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나온 폭풍은 당신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곁에는 누가 있어주기를 바라나요? 어쩌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의 얼굴이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업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나눈 다정한 대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 한켠에 가만히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세 학자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야스퍼스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우리를 진짜 실제와 마주하게 한다고 이야기했고 하이데거는 그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나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은 그 마주함 속에서 발견되는 고통이야말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1932년, 1927년, 1959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세 사람이 신기하게도 같은 결론을 향해 걸어간 셈입니다. 세 사람의 시대와 배경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같은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애벌레가 스스로를 녹여내는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몸속 어딘가에는 나비의 날개가 될 세포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겪는 상실과 불안, 고통의 시간들도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의 나를 조용히 빚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번데기 속의 애벌레도 겉으로는 그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그 어두운 시간은 혹시 날개가 자라나는 시간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의 시기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